해리 멜린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신용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이다. 여기서 신용은 대출을 의미하는데요. 대출은 벌레도 마귀도 아닌데 왜 자꾸 규제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통화량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면 또 정부가 돈을 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어났다고 하면 누군가 풀었을 것이고 그 범인이 내가 아니니 당연히 정부나 중앙은행을 지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사실 통화량 증가의 범인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현재 금리 중심 통화정책 시스템에서 통화량 증가는 대부분 민간의 대출을 통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의 대출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었다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긴 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우리 통장에 돈을 찍어주는 바로 그 순간 통화량이 딱 대출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이라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순간 예금이 창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에서 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out of thin air, 즉 공기 중에서 뿅 하고 생겨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중앙은행도 신용 창출을 하기는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우리가 시중은행의 계좌를 만드는 것처럼 일반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계좌를 만들거든요. 이를 지급준비금 계좌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줘야 할 경우가 생기면 중앙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시중은행 명의의 계좌,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지준금 계좌에 숫자를 찍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주게 돼요. 개인이 대출을 받으면 신용 창출을 통해 통화량이 늘어나듯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지준금 계좌에 숫자를 찍어주면 신용 창출을 통해 지준금, 즉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중은행의 지준금이 늘어나면 은행은 딱 필요한 필요지준만 제외하고 초과되는 지준금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운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준금 계좌는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손해거든요. 금리란 돈의 가격인데 단기 금융시장에서 돈이 흔해지면 콜금리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목표는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콜금리가 떨어져서 기준금리와 차이가 나려고 하면 한국은행은 바로 다시 유동성을 흡수해야만 해요. 이렇게 기준금리와 콜금리를 좁은 범위에서 차이가 나지 않게 관리하는 방식을 코리도라고 하는데요. 복도라는 뜻이죠.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둔다는 의미예요. 이 코리도 방식에서는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장기간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엔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루트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를 늘려서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그거는 아예.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코리도 방식에서 플로어 방식으로 관리 방식 자체를 바꾸게 돼요. 이 플로어 방식을 통해 중앙은행이 어떻게 돈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최종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것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출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을 조절하는 이유는 대출이 곧 통화량이기 때문인 거예요. 대출 규제는 풀어달라고 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모순이죠.
어느 방향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앞뒤는 맞아야 하니까요. 돈을 푸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대출 규제를 찬성해야 할 테고요.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대출 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지요. 정책을 펴는 사람이나 그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 모두 다양한 의견은 좋지만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